반갑습니다. 이규정입니다. 오늘 저 보러 오신 거죠, 다들? 저도 이 영광스럽게 이 강사석에서 사장님을 제가 사업한 이래 이렇게 가까이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한 거는 처음이라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울산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하는 거지만 굉장히 떨려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쉽게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또 누군가의 초대가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여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귀한 시간인데 이분들에게 어쩌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다들 아시죠? 제가 좀 떨리네요. 9월이 되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러 왔는데 조금이나마 이 선물 보따리를 풀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OM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앉아서 듣다가 제 속으로 질문을 많이 했던 시간이 10여 년 전에 여기 앞줄에 계신 리더님들과 똑같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듣고 알아보고 하면서 어쩌면 저의 아메이가 또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남자로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 남자의 역할은 좀 해요. 그냥 제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저희 신랑이 늘 그래요. 쟤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씩씩해요. 씩씩하고 항상 즐거운 걸 좋아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신랑은 좀 이렇게 수줍음도 많고 좀 그래요. 좀 낯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성향이 많이 바뀌어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또 여자로 살아봤으니까 좀 공감되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전 남친이에요. 현 남편입니다. 제가 직업은 20대 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회로 설계를 하는 디자인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20대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멋있는 일이었고 저의 그 찬란했던 20대에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찬란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냥 멋진 일을 했던 구간이구나. 평생 하고 싶죠. 저도 평생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니까 내려오게 돼요. 보통은 서울로 올라가면 서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21살 때 그리고 저희 신랑이 24살 때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26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유일하게 100일을 넘긴 남자.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무탈하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겠죠. 근데 그 안에도 엄청난 우여곡절도 많았던 게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결혼하고.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제 삶이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거의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사실 시골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꿈이 작고 절대 이렇지는 않아요. 주거 환경인 것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늘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솔로로 지내다가 부딪히게 되고 내 가정을 꾸려가면서 좀 가난해진다라는 느낌. 대신에 이 말을 내뱉기는 굉장히 내 자신이 용납을 하진 않는데 내가 느끼는 건 내가 왜 가난해지는 느낌이 나지? 뭔가 예전처럼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막 좀 군데군데 많이 들었고 애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도 안 맞잖아요. 싸우게 되잖아요. 연애 때는 그렇게
목소리 크게도 내지 않던 남편이 같이 막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면서 그거에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막 이렇게 이건 또 물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사실은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군데군데 슬럼프도 오면서 이렇게 막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참 들었던 때가 제가 이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게를 하게 돼요.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자영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선택을 하는 게. 커피숍을 제가 이제 차리게 되거든요. 보통은 지금은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진짜 뭐 원두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차려야 되는 그 커피숍이지만 저는 얼마만큼 용기가 대단하고 결단이 빠르냐면 저 가게를 빨리 계약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커피도 하나도 만들 줄 모르는데 가게를 계약을 하고 제가 커피를 배우러 가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지만 가게를 했던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했지 제가 망하는 걸 바래서 차린 거는 아니었어요. 어쨌건 간에 해내려고 제가 자영업을 차리면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니까 또 업종이 또 이전도 하고 하면서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고 그렇게 싸웠다면서 셋째까지 낳아가면서 이때 제가 34살, 33살 때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굉장한 슬럼프가 오게 돼요. 이 자영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직장을 들어가려니 제 성에 맞는 직장도 없고 안동이라는 곳은 뭐 그렇게 일자리가 많지 않고 해봐야 어쩌면 옷가게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하기가 싫었어요. 그럴 바엔 내가 차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게를 차렸던 이유는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많이 벌어 많이 쓰자 주의예요. 근데 저희 신랑은 적게 벌어 적게 쓰자예요. 이걸로도 많이 쌓았죠. 그런데 웃긴 건 우리 신랑이 적게 벌어서 적게 쓰는 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키고 있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자. 아끼는 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아끼게 되면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껴서 부자가 되는 건 없어요. 그때 생활비를 맞출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게를 하면서 33살 때부터 엄청난 슬럼프가 오게 되는데 왜 슬럼프가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영업이. 돈이 잘 안 돼 가는 거예요. 장사라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영업 속에 있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을요, 거기서 팍 깨기가 어려워요. 고민이 돼서 주변에 가게 한 언니들에게 물어보면, 교정아, 지금은 선거철이라서 그래. 지금은 휴가 기간이라서 그래. 그 다음에 지금은 뭐라 그러죠? 비가 장마철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똑같이 8년을 반복했는데도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왜냐면, 언니들도 저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구나.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경제적인 이렇게 애들이 이제 커가니까 나가는 건 많아지잖아요. 근데 수입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저 가게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에 문 일찍 열고 저녁까지 가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자영업했던 그 8년의 경험이 인생을 내가 배우는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자영업이라는 걸 하면서. 저희 신랑은 공무원이거든요. 저희 집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았어요. 저는 경제의 맞바람을 배우지 않아도 경기 이런 걸 보면서 완전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는 사람이고, 저희 신랑은 어때요? 경기 나쁘다라는 거 TV에서나 듣는 말이지 본인은 느끼는 게 한 개도 없어서 한 집에 두 종류의 인간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저희 신랑의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되겠어요? 지금도 언제 월급을 받는지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자영업을 오래 했던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랑한테 돈 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제 친구는 그러죠. 그게 왜 안 나와? 달라 하면 되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돈을 만지고 키웠던 사람이라 그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퀄리티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슬럼프가 많이 있던 그때에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그때쯤에 제가 35살에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저의 동네 언니였어요. 학창시절에 선배였죠. 그 언니를 통해서 아메이를 듣게 돼요. 듣게 되면서 한 번에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죠.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던 거는 유통을 정확하게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그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른 데에 마트 쓸 이유는 없네. 아메이마트에서 내 생필품을 써야겠다. 저희 스폰서님을 그 동네 언니였죠. 그 언니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메이마트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내한테 이득이 되는 거였어요. 다른 데 쓸 필요 없겠네. 내가 이마트 그 회장한테 안 그래도 돈 많은 사람한테 내가 배를 불려줄 일은 없겠네. 가난한 내한테 써야겠네. 현명한 소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한테 이 설명을 해준 그 언니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시 언니는 똑똑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한테 와서 알려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설명을 잘했겠어요. 근데 그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다만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한테 도움이 되는 거 잘 바꿔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는 잘 바꿔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스폰서님이 오시죠. 속으로 그랬죠. 왜 자꾸 올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언니 진짜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분이 부담스러워서 내한테 뭐 팔려고 하나 이런 맘 1도 없이 언니 저 모르죠. 저 정말 잘 써요. 왜냐면 생필품이잖아요. 제가 가방 사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 정말 잘 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안 쓸까 봐 언니가 오는 거예요. 언니 걱정 마세요. 생필품 잘 바꿔 쓸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언니를 위하는 마음에. 그런데 안동에 오는 길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서 한 4-5번 오셨던 그 구간에 제가 바뀌기 시작했던 걸 언제 느꼈냐면 이 언니가 왔다가 가면 제가 가게에 앉아서 나에 대해서 골똘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오후는 앞집 언니한테 가서 커피를 마신 시간이었거든요. 점점 이 언니가 오고 나면 내 가슴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한 5-6번째쯤 됐었을 때 장사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네 라는 걸 그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람은 움직여요. 남한테 도움되는 건 한두 번은 사줄 수 있겠지만 오래 유지는 되지 않아요. 저도. 근데 내한테 유리한 거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약간 빗장이 딱 열리듯이 흡수가 쫙쫙 되는 거예요. 읽었던 책. 아메이를 할 생각은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해하고 나면요. 보여요. 저도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오늘 아마 알아보신 데 있어서 저는 그 문을 열어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아메이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대안을 찾게 돼요.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만족을 못하고 자영업을 한 개 더 차리려고 했던 그때에 아메이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매달 들어오는 20, 매달 들어오는 50, 매달 들어오는 100, 이 돈의 개념을 그냥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내고 있는 월세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런 돈이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저는 낸단 말이에요. 이런 돈을 내가 버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아메이가 정말로 초집중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자산성 수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 주변에 보면 평범한 삶, 나은 삶, 안정된 삶, 특별한 삶. 이게 우리 울산 뭐 도시니까 저는 뭐 시골에 살았다고 치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약간 안정된 삶이나 조금 더 나은 삶이나 특별한 삶을 생각도 못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저의 비전은 제가 비록 지금은 소도시에 살고 있지만 내 같은 사람은 반드시 있다.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촌스럽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시골에도 나 같은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게 저의 아메이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반드시 그런 사람은 있다라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선택했던 건 평범하게 사는 거는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산다라는 건 지금 직장 다니면서 나오는 그 월급에 맞춰가지고 생활하는 거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 조금 더 안정된 거, 조금 더 특별해지는 거. 저는 늘 내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세상은 나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은 삶, 안정된 삶, 특별한 삶이 이걸로 되겠구나라는 게 저희 아메의 선택이었지, 평범하게 살려면 전 아메의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나아지는 거. 그래서 처음에 아메를 알아볼 때는 50만 원의 아메이가 저의 아메이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던 때랑 지금은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 파트너들도 일 많이 해요.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거를 그만두고 아멘해라 절대 얘기 안 해요. 왜? 저는 수입을 지금 버는 거에서 월급을 더 늘리는 아메이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저는 그 플러스 아메이라는 수입이 들어오는 또 다른 직업을 하나 더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직업을 하나 더 늘리는 거, 그 다음에 투자라는 거, 자산이라고 하는 거 요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희 애들도 알아요. 건물주가 좋다라는 거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저희 때는 그런 개념도 없이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거가 약간의 세뇌처럼 듣고 자란 세대였거든요.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 잘하는 분들도 있고요, 부동산 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관련된 수입이 더 늘리고 아메이에 대한 수입은 투자금이 들지 않잖아요. 저희 친언니가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했었을 때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되는 것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니한테 권하지 못하는 이유,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언니가 책임져 주나요? 투자가 뭐든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알게 된 사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괜찮다라는 정보를 제가 먼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아파트가 올랐더라고요.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네 여유되면 그 아파트는 한 개 꼭 해놔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 정보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네. 이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플러스 알파로 하기 위해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메이를 저는 하나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이를 하는 요 영상 한번 볼게요. 그냥 돈 버는 곳인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 자아를 막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뭔 소리를? Just very 퀸정만 나의 주말에 혹은 끝나고 나서 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나 내가 배웠어. 실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일로서 내 자아를 실현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거 하라고 난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그건 굳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러는데 굳이 러브 유얼 잡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맞아. 그냥 잡은 잡이고 러브 유얼 라이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갔거든요. 여러분들 일하고 있잖아요. 그건 잡인 거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위한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면요, 여러분들이 좋아져요. 운동을 하면 내 자신이 좋아지지 가만 누워있는 우리 신랑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운동 역시 그런데 라이프는요, 내 인생이라고 하면 저는 하고 말고는 그 뒤에 문제인 거고, 검토해보고 제대로 알아보는 거는 누구든지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컴, 여러분들 인컴이 뭔지 아세요, 리더님들? 소득이에요. 우리가 이 용어를 사실은 잘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노동소득, 자산소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조금 유식한 말이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기 때문에 패시브 인컴, 액티브 인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패시브 인컴의 뜻은 뭘까요?
액티브 인컴, 액션한다. 수입, 액션해야만 나오는 수입, 능동적인 수입을 액티브 인컴이라 그래요. 그러면 패시브 인컴은 뭘까요? 수동적인 수입이겠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다 그러고 저도 아껴 쓸 건 아껴 쓰고 그렇게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소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소비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되 내가 쓴 소비가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음? 내가 쓴 소비가 나에게 들어오는 곳에 소비를 해야 돼요. 그곳에 소비를 하고 그 외에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게 현대사회의 소비의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메이를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요? 아메이를 알아봤던 이유는요. 액티브 인컴도 돼요. 여러분들은 액티브 인컴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패시브 인컴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경험을 안 해봤지만 다 안다고요. 그러면 내가 패시브 인컴이 뭐가 있나? 종류가 많으면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즐기면서 아메이 사업을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특권도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느 직업을 가더라도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죠. 모든 걸 즐기면서 재밌게 하고 더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아메이 수입이 액티브 인컴도 되지만 이것만 있는 수입이라면 여러분들 여기 안 오셨을걸요? 대단하신 여러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봤던 이유는 액티브 인컴도 되고 패시브 인컴도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알아볼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메이 마트는 생필품 마트예요. 여러분들 생필품 쓰세요? 안 쓰세요? 물건을 판단하는 개념보다는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한테 어떤 마트가 혜택을 많이 주지를 시작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안 쓸 거 아닌 이상은. 어디서든 썼단 말이에요. 마트 혜택은 딱 두 가지예요. 소비의 혜택이 있고요. 수입의 혜택이 있어요. 아메이마트 혜택은 딱 두 가지예요. 오늘 이거 두 개를 유념해 보시고 제대로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선택하셔야 돼요. 난 소비의 혜택만 보면 돼. 난 수입의 혜택만 보면 돼. 저는 아메이를 시스템을 전부 알아보고 제가 결정했던 것. 알아봤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소득이 없었구나. 그 전에 가게 할 때는요.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면 돈을 벌 줄 알았어요. 부자라는 것보다 먹고 사는 거는 끝내는 일인 줄 알았어요. 이 혜택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입을 선택을 하시면 되잖아요. 소비의 혜택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는 마트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요. 예를 들면 퐁퐁이 저희만 있진 않잖아요. 세제가 저희만 있진 않잖아요. 화장품이 저희만 있진 않잖아요. 우리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제품은 시장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마트에 가든 핸드폰만 켜면요. 수십만 업체의 제품들이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없어서 못 쓰는 제품은 아니에요. 아메이 외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트에건 소비의 혜택은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돈을 쓰라고 하는 곳은 있지만 내한테 돈을 주는 특히나 아직 받아보진 않았지만 월세 연금 같은 수입이라고 그런 수입을 주는 마트는 없거든요. 1번은 어디에나 있는 마트의 혜택. 수입 혜택은요. 어느 마트에도 없는 혜택.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신랑이건 와이프건 생필품을 사야 된다는 건 다 알지 않아요. 그거는 애들도 알아요. 해야 되는데 소비는 아닌데 수입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써도 될 걸 더 써야 되는 것도 아니야? 왜? 소비는 어느 마트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마트 혜택과 틀린 거예요. 수입이 있으니까. 난 지금 돈 벌고 있으니까. 이런 수입까진 관심 없어. 이거 아니에요? 뭔가 어디 가야 되고 뭔가 배워야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아는 사람 많아야 될 것 같고 말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하려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는 일 같고 잘
잘 파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누구 생각? 지극히 나의 정보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입을 알 리가 없죠. 그렇게 할 바에는 난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이런 수입까진 관심 없어. 99% 그럴걸요. 이런 수입이라는 걸, 이번에 혜택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분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입을 왜 알아듣냐면 아메이의 그 사업 설명의 툴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자산성 소득을 볼 줄 알아서 아메이를 알아보는 분들도 많고 아메이뿐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들도 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일로 내 노후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에 뭔가 괜찮은 걸 찾지 않아요? 아메이 혜택은, 수입의 혜택은 두 번째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추가 수입 벌 수 있는 일. 그 수입이 연금, 인세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가.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상속이 되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노후 준비 대안으로 부동산, 아까 했던 것처럼 주식, 자격증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할걸요? 하는 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아메이를 저는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있다면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치약을 쓰는 건 아닐걸요. 조금 더 위생적이어야겠다 라고 해서 샴푸를 쓰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했던 게 아니었을걸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어도 어쨌든 쓰고 있었을걸요. 그거를 바꿔서, 자 여기서 이기적으로 이해하세요. 내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많지? 여러분들이 가는 마트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소비의 혜택은요, 캐시백을 받고 돈을 번다라고 하니까 괜히 나는 돈까지 벌 만큼의 위인은 안 돼.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의 혜택은요, 장바구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메이 장바구니 SOP라고 하는 건 생필품을 쓰는 아메이 회원 번호당 하나가 주어지잖아요. 얘들은 뭐예요?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한 달에 한 번 소비 습관도 조금 바꾸고 환경 그 택배 박스 이런 것들도 조금 줄이고 당신이 어차피 소비하는 거 캐시백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바일 장바구니에서 담아서 주문하는 아메이 회원들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포인트 혜택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예요. 자, 그러면 저는 소비자 아닌가요? 저도 이게 나오고 어떻게 해요? 저도 이거 쓰죠. 그냥 주문하지 않죠. 혜택이 뭐냐면 1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10만 포인트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생필품 한 달에 얼마 쓰지? 아메이 거 말고요. 우리 가정의 생필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이지? 저희 집은 한 5, 60만 원 써요. 누구는 많다 할 수 있어요. 또 누구는 적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쓰는 건 다 틀려요. 저희 집은 휴지가 작은 거 2개가 한 달이면 한 달도 안 돼가 끝나요. 가족 수가 많으니까. 샴푸도요, 화장실 2개 금방 나가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고요. 딸들이 커가니까 스킨하고 크림도 바르죠. 예전에는 바디로션으로 끝났거든요. 이제는 리무버도 쓰죠. 화장을 하니까 애들이. 고등학생이어도 화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아끼자고 클렌징 크림 바르지 마, 내 거 폼 클렌징 쓰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걔들한테 맞는 걸 쓰게 하는 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 아닌가요? 저희 집은 생리대도 한 달에 7만 원, 8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하지 말라 할까요? 집집마다 다 틀린 거예요. 저희 집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100만 원이 넘게 지출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메이 캐시백 얼마 더 받자고 100만 원, 200만 원을 막 쓰겠어요? 저도 굉장히 알뜰하게 아껴서 씁니다. 사업한다고 하루 양치질 10번 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계속 샴푸질 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정수물 먹고 있지 않거든요. 생활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바뀐 건 마트를 바꿨던 것 뿐인 거예요. 장바구니 여러분들 얼마 쓰냐면 저도 한 50만 원 정도 쓴단 말이에요.
50만 원이면 예를 들면 장바구니를 10만 원에 한 개 만들 수 있다라고 만들 수 있으니까 5, 60만 원이면 계산을 해봐도 5, 6개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2개 정도는 기본으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2개 정도 만든다 가정하면 10만 PB 정도는 될걸요? 저는 이 수입에 감만 익히면 소비자인 내가 사업가처럼 저분들처럼 내가 뭔가 액티비하게 많이 알지는 못해도 딱 여기 계신 소비자의 마인드가 있는 분도요, 딱 감을 잡고 이해를 하면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카탈로그 차팅을 통해서 저 친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유통을 어떻게 돼요? 카탈로그인 제품을 유통시키는 일인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그룹 못 만드나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쓰는 사람은 소비자, 사업자는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계산을 하고 알려가지고 모을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사업인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사업자는 뭔가 특별한 걸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개념, 감만 익히면 그 사람이 3%에 20만 PB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장바구니 한두 개 만들어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네? 예를 들면 10만 PB다. 그러면 100명 만들면 여러분들 1000만 PB예요. 내가 카탈로그 차팅을 해서 이 사람이 브랜드 체인지를 잘 하게 해줘야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쓰는 제품하고 똑같이 쓰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그래서 카탈로그 차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제품 있어. 당신이 바꿔 쓸 제품을 한 권을 알려줘야 그 친구가 바꿔 쓰죠. 그 친구에게 유리하게 장바구니를 만들어주면 20만 PB가 된다면 50가구만 만들면 1000만이네? 그건 소비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10만 PB를 모아 장바구니 2개를 만들어주고 내가 관리해주면서 40가구를 만나면 연금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네. 소비자도 할 수 있는 수입인 거라고요. 이게 소비자의 혜택인 거예요. 사업자는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장바구니를 모으든 생필품을 유통을 시키든 안에 있는 내가 쓰고 내가 모은 전체 합을 모아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죠. 이게 유통의 수입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모든 수입은 대기업이 가지고 갔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마트, 이마트나 여기 또 대형마트들 있죠. 대형마트에 가면 이런 표 있나요? 없죠. 저도 이 표가 되게 낯설었거든요. 근데 유통을 이해하고 유통이 대기업이 가져가는 거 아니라 유통에 있는 수입을 나에게 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됐었어요. 마트에는 없어요. 왜냐면 그들 다 가지고 가니까. 여기에서 내가 쓰고 내가 모은 걸 모으는 일인 거지 내가 물건을 그만큼 사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제일 위에 있는 20만 PB 있죠. 3%. 이거 내가 쓰지 않나요? 혹여나 20만 PB를 내가 못 쓴다고 해서 이 아메 사업을 못 하나요? 아니죠. 내가 쓸 거 쓰고 내가 20만 되게끔 모으면 되잖아요. 그게 기회인 거잖아요. 또 하나는 20만 PB를 모으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1000만을 하는 일은 장사잖아요. 그만큼 물건을 사놓고 파는 거. 매달 1000만 원씩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비전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필품을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PB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를 모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에게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듣고 나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큰 욕심은 없었어요. 딱 그냥 50만 원 정도만 만들어야겠다. 저는 그것도 그 당시에는 12년 전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어요. 그 50이면 월세가 100이었는데 50만 원이 내한테 어디에서 월세를 만든다면 가게세가 50이 되는 거잖아요. 가게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저는 딱 그 생각이었지. 저의 크기가 이 수입을 늘려가지고 자영업을 그만둬야지. 이거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의 저의 정보의 한계는. 50만 원만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가게를 조금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뼛속까지 노동수입자죠. 노동수입자잖아요. 그리고 혹은 그때 첫째 아이가 8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때였거든요. 얘 학원 5개 보낼 수 있겠네.
어렵게 벌었던 내 통장에서 학원비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 통장을 건드리지 않고 학원을 5개를 보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컸어요. 지금은 안 큰데 그 당시는 그게 엄청나게 큰 수입이었어요. 왜? 그날만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매달 들어오는 50만 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벌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친구하고 동생하고 후배들에게 뭘 했을까요? 물건을 전달했을까요? 제가 이 정보를 깨친 건 설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21살 때부터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들었던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가게에 있으면 아메이 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정씨 아메이 제품 쓰네요. 나한테 좀 써줘. 거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럼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전 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언니 아메이에요. 언니한테 바꿔 쓰면 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언니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를 위해 쓰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오질 않아요. 저는 늘 수입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어떤 누구 하나 저한테 와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분은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그 동네 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메이를 알리고 할 때 이 당시에 보험으로 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언니가 저한테 찾아오죠. 야, 교정아, 니 아메이를 왜 하노? 난 니 애 셋에 가격 바쁘니까 다른 거 못할 줄 알고 니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보험을 얘기를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했겠어요? 그럼 언니가 내한테 얘기를 했어야 알지. 저는 얘기를 했었으면 듣는데 돈 드나요? 돈 들지 않거든요. 저는 저에게 이 보험이 지금도 보험을 한 개도 제가 몰라요. 얘기를 했었으면 가게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면 전 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늘 안타까워했어요. 지우 아빠는 뭐라 안 하나 아메이 한다고. 근데 그분을 시간이 지나 알게 됐죠. 그분은 아메이를 본인이 하는 노동 수입에 1,000만 원 정도 버니까 저한테 얼마 버냐 물었을 때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번다라고 하니까 한숨을 푹푹 쉬었거든요. 진짜 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애가 그만두지도 않아. 뭔가 열심히 해. 그 언니가 이 일의 성격과 루트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니까. 근데 저는요, 제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돈 안 되는 건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메이 수입을 이해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이런 수입을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저희 신랑이 찬성했던 이유는 자본금이 안 들어서예요. 제가 그 전에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려받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드니까 말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 신랑도 제가 3개월만 하고 나면 그만둘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은 막 방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우는 모습을 들키면 나도 좀 그냥 부끄러워. 그러면 쑥 닦고 나오고 저희 신랑은 속상한 거예요. 그 모습에. 왜 우냐면서. 하지 말라고. 그럼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남편에게 그런 말 기다리고 있는 분은 없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나를 위해 해주는 그게 마음이 느껴졌었기 때문에 그냥 힘을 냈어요. 왜냐하면 인생 장난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뭔가를 내 기분대로 해결해야 되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내 기분대로 못해가지고. 근데 이미 비전은 봤어요. 내가 못했던 것뿐인 거지.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신랑 말 듣고 그만뒀었다면 전 지금 신랑 탓만 하고 있을걸요. 자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니죠? 신랑 때문 아니에요. 한 것도 여러분들의 덕이고 그만둔 것도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건만 알렸던 게 아니라 저는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배운 대로 카탈로그도 계속 알려주고, 그리고 뭘 느꼈냐면 제가 9%가 딱 된 거예요. 캐시백이 20 얼마가 딱 들어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상으로 20만 원 들어온 거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통장에 딱 들어온 거랑 완전 틀려요. 제가 딱 들어오니까 그 20만 원 없이도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았거든요. 20만 원 정도가 딱 들어오니까 다음 달에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20만 원치만 꾸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0만 원을 딱 받아보니까 20만 원 받고 못 있겠더라고요. 40만 원의 경험을 하니까 40만 원치가 뭐 있나요? 그 전에 스폰서님이 도와주겠으니까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커져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이걸 이해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알리기 시작한 거죠. 즉, 카탈로그 제품을 유통을 시키는 거죠. 판다고도 상관없어요. 유통을 시키면서 개인 PB가 아닌 그룹 PB가 늘어져 가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었어요. 5만 PB가 어디에 오르면 그때는 맵이 안 크니까 누가 샀는지가 대부분 알아. 그러면 막 다 이룬 것처럼 기뻤어요. 아,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아, 되는구나. 신기했어요. 왜? 나는 내가 쓰는 것만 바꿔 썼는데 그룹 PB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자꾸 늘리고 싶은 맛이 나요. 그렇게 하면서 저의 비즈니스는 3%, 6%, 9%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많이 알렸죠. 자, 수익 구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수익 구조는 아시잖아요. 결국은 저도 S를 짚었죠. 근데 내가 수입 많다라는 거에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골똘히 뚫어져라 보고 S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나가 수입을 많이 받는데, 자,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세 사람을 나처럼 바꿔 쓰는 사람을 만들었지, 나는 한 개도 안 쓰면서 물건 팔듯이 내가 이거 하니까 니들이 써, 내 돈 벌게, 이 마음이 아니라 알릴 때부터는 지극히 이기적으로 제대로 알아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이타적인 마음으로 알릴 수가 있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기적이게 알아봐야 그 다음에 이거구나라는 감이 왔었을 때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알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이걸로 뭔가 희망이 들어왔고 이거 커지는 걸 느꼈잖아요. 이 느낌을 뭘로 설명하냐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업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달에 9%가 됐잖아. 니도 이렇게 가족들과 뭐 이 설명을 그때는 사업 설명 잘 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저렇게 만들었다 해서 9%를 만들었다고 치면 아메이 수입에서는요 20만 원의 가치가 조금 틀려요. 수입이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수입은 여러분들 15만 원, 20만 원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 못 살지 않아요.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 성격, 아메이는 수입의 성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받는 20만 원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알바해가지고 버는 수입 가치가 조금 틀려요. 1억을 은행에 넣어놔야지만 은행에서 저한테 매달 줘요. 1억을 넣어놓은 나에게. 1억도 넣어놓지 않는 내 친구에게 은행에서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런 성격의 수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의 이자 수입을 이걸로 만드는 게 빠를까요? 제가 이거를 이해해버린 거예요. 이자 수입, 즉 개인연금 여러분들 돈 내고 만드시죠? 개인연금을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네. 20만 원, 50만 원. 자, 이 20만 원은 자산성 수입이에요. 우리 배당금도 약간 이런 수입이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4번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요 9%까지 만드는데 저는 온 에너지를 다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온 에너지 다 써도 21% 안 되니까 9%의 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저는 커피 값을 배당으로 해결하는 감, 여러분들 식사를 배당으로 하는 감, 고정 수입이 생겼지만 이걸 키워갈 수 있는 감, 지출과 소비 이런 것보다 자산이라는 개념이 내한테 조그만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커지는 감, 돈이 일하는 감, 전 이게 핵심이에요. 작아도 반복되고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고, 여기가 눈 굴리면 눈이 굴러가는 것처럼 제가 12년 전에 했던 캐시백하고 지금 하고 캐시백이 같으면 전 이 자리에 없겠죠. 지금도 저는 제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9%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알려요. 9%의 감. 이 감인 거예요. 이걸 더 키우면 어떻게 돼요? 올 회계년도부터는 30만 원을 주잖아요. 30만 원을. 이렇게 만든 이 100만 원은, 수입 100만 원은 제가 어저께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 이거 현금으로 들어오냐고 묻더라고요. 그 전에 그런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다시 놀래치더라고요. 여기서 이 100만 원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만큼 아니면 원하는 만큼. 그래서 성공이란 단어도 달라요. 꼭 얼마 이상을 벌어야 성공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20만 원 만들고 싶으면 20만 원 만들어드리면 성공인 거예요. 그분한테는. 애 학원비도 성공인 거예요. 여기서 이 100만 원의 아메이 수입으로 가치는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놔야 돼요. 3, 4억을. 3, 4억을 지금 모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는 게 빠를까요? 이걸 활용해서 3, 4억의 이자를 이걸로 만드는 게 빠를까요? 저는 그냥 안 해봐도 이게 더 빠르겠네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3, 4억의 통장에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능력이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메이 사업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자산을 늘려가는데 안타까운 건 자산이 많은 분들은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필요한 내 친구는요, 날 이상하게 이렇게 보고 나도 지 이상하게 이렇게 보고 자, 왜 저러고 있나 하고 자는 이것도 못 알아듣나 이러고 있어요.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난 못 파는데 많이 알려줘도 난 못 파는데 꽂혀가지고. 넓게 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 월급 외에 추가 수입 안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운동하듯 아니면 뭐 배우는 걸 가든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1시간 투자해 보세요. 9%의 감을 잡으면 스폰서님 그때부터 두들리고 말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요. 이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더 키우면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1년 12달 1,000만 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죠. 저는 가게를 하면서 그때 애들이 4살, 6살, 8살이었거든요. 그때 10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바쁘다고 하면 안 돼요. 저 정말 바빴거든요. 알바도 없는. 다 할 수 있던데요. 이해하고 나니까. 물론 힘든 게 왜 없었겠어요. 진짜 오해받고 좀 더럽고 치사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 느낌. 근데 생계잖아요. 삶은. 자영업을 할 때도 이상한 손님들 많았어요. 속여선 욕이 나와도 욕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상냥하게 했어요. 저희 신랑도 학교에 있지만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그런 감정적으로 그만두지 않잖아요. 생계니까 그냥 참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이 단순하게 그냥 노동 수입으로 있는 일이면 전 안 했지만 자산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공짜로 저에게 주어진 기회였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고 내 정성을 들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에메랄드가 되고 세력을 도와주면 에메랄드가 되고 그 6그룹을 도와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바꿔 쓰는 20만 브랜드 체인지로 시작해서 수입이 어떻게 돼요? 1억 5천 2억까지가 되는 일인 거예요. 이쯤 되면 사업처럼 보이죠? 시작으로 돌아가면 내가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산 수입의 그 10만 원의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 감을 잡으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은 시간이 해결해 줘요. 그걸 이해 못하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다 한다였어요. 이해하고 나니까. 처음에 이해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안 해. 공부 나는 공부 안 좋아해. 아우 학교 때도 공부 안 했어.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자랑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좀 있어 보이면 낫잖아요. 난 좀 있어 보이는 내 자신은 비록 초라하고 못났지만 네 되게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난 굉장히 자존심 살 것 같은데 없어도 있어 보이는 거 같은 거 저는 그게 그냥 좋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인쇄 수입을 아메이를 다 알아보고 난 뒤 알게 된 거예요. 필요하네. 내한테 없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해야 되죠.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모를 때는 안 해야 될 이유가 많았어요. 자,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투자금 없이 어떤 건가를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저처럼 평범하다면 안정성과 지속성 이 아메이 수입에는 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내가 했냐 못했냐의 차이인 거지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해도 누군가는 다 해내요. 누군가는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되는 일인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메이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메이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수입으로 지금 한 11년, 12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벌써 이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열심히 적어가면서 들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고 4살, 6살, 8살이 그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양말도 조그만한 거, 속옷도 조그만한 거 개고 있을 때 진짜 속천불 날 때 많았거든요. 이 터널이 끝이 안 날 것 같은 힘듦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의 힘. 이거 나는 진짜 대체 뭐지?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뭔가 희망적인 게 안 보일 때 시간이 가니까 정말 어렸던 애기들이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메이를 하나 안 하나 시간은 가요. 갑니다. 그리고 매년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2년 뒤부터 아메이에서 주는 보상여행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 비결은요, 저는 애초부터 세례글을 만들어 갔어요. 한 번도 여행 점수를 맞추기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리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지금까지 많은 여행이 있었었지만 작년에는 제가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갔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크루즈 여행이었었어요. 제 인생에도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던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총 한 8일 정도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몰타라는 곳, 듣도 보다 못한 나라였는데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여행지, BTS가 가는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TS가 전국이 먹었던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냥 얘가 이런 느낌으로 왔었겠구나. 너무 동화 같은 곳이었어요. 제 스폰서님과 이렇게 갔었어요. 그리고 아메 여행은 틀려요. 아메 여행은 틀립니다. 제가 뭐 다 적지도 못했지만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크루즈 전문 업체와 그 다음에 SM 이벤트 부서와 한국 아메이가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크루즈였기 때문에. 그래서 크루즈 전문 업체가 붙었어요. 그분의 유튜브에 가면 아메이 했던 그 얘기가 막 나와요. 엄청나게 그분들도 놀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글드림 그룹의 다이아몬드들이 이렇게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디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 위에서 이 망망대해 지중해 위에서 제가 이때 2년 동안 묵혀 있었던 러닝을 지중해에서 했어요. 옷은 벌써 2년 전부터 있었어요. 택을 지중해 가서 뗐어요. 어떤 분의 도움으로 제가 뛰고 시작하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고 싶어서 크루즈 있는 내내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눈이 뜨여요. 어떨 때는 그때 자기도 하는데 타면서 러닝을 하고 너무 좋은 이런 여행도 하게 돼요. 나폴리라는 곳도 가고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죠. 로마를 가게 되죠. TV에서는 많이 봤지만 트레비 분수하고 그 스페인 광장 제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트레비 분수에 가서 제가 오드리 헵번이 앉았던 데가 어디예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스포츠님한테. 그래서 저희 신랑하고 재혼 여행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교정아, 네 똥이나 잘 닦아라. 제가 9% 이때 저희 신랑이 방을 이렇게 닦고 있어요. 그러면 아유 자가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봐요. 그럼 내가 오빠 그러면 여행 안 데리고 간다. 제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불과 11년, 12년 전에. 아유 교정아, 네 똥이나 잘 닦아라. 나는 시간도 없고 휴가도 못 가고 했던 사람이 빠지지 않고 가고 있어요. 매년 빠지지 않고 미리 이제는 이번 호주는 언제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기분 나쁠까요? 아니요. 저는 저를 낳아준 부모님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태어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자기의 주도로 이렇게 눈물 나니까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항상 여행에는
사진사가 와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따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집중을 하고 살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 차려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지금 일을 하지 않잖아요. 애를 쓰고 하시잖아요. 어쩌면 인생을 바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는 게 내가 평생을 애쓴 이 일이,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내 인생이 올 때 내가 평생 애썼던 그 직업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든데도 할까요? 끝까지 내 거라서 그래요. 남 거는 상관없어요. 제 거라서 그래요. 제 미래인 거잖아요. 이걸로 해서 제가 수천만 원 이거 안 벌어도 적게 번다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걸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는 자산성 수입은 여러분들 많이 늘리세요. 많이 늘리고 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나가는 거 싫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거 싫고 매일 무언가 공부하는 거 싫고 사실 다 싫어요. 그냥 정말 편한 건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배 터지게 먹고 막 자극적인 거 먹고 그러면 좋은데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았던 때를 회상해 보면 그 시간이 자극적이긴 했으나 결코 행복하거나 뿌듯하거나 좋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매번 하는 운동이나 매번 하는 공부, 매번 새벽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들이 시작할 때는 너무 짜증나고 고통스럽지만 일단 운동하시고 나가면 한 3분만 지나도 기분이 확 바뀌어요.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는 정말 찰나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강의한다고 보통 때보단 일찍 일어났잖아요. 라이더를 타야 되기 때문에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알람은 6시 반이었는데 6시에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더 탔어요. 탄다고 해서 그날 몸무게가 2, 3kg가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기 싫어요. 그리고 사업도 매일 누군가한테 연락해가지고 약속 잡고 만나러 가고 하기 싫어요. 저도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 근데 단 하나, 암에서 주는 보상이 제 적성에 다 맞아요. 제 적성에 다 맞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란해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 오늘이 이 아메이라는 수단을 한 개 더 넣어서 조금 더 이 젊은 오늘의 미래를 조금 더 화려하게 준비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